책에 관심을 잘 안 보이는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도 제안해 주시죠. 일단 아이가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눌 때 아이가 네. 똥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되게 좋아한다는 모든 아이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똥만 보고 있다고 뭐라고 하시기보다는요, 이제 똥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똥에 관련된 그 다양한 장르의 책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똥에 관련된 옛 이야기부터 똥에 대한 지식책도 있고요. 똥에 대해서 점점 더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룡을 좋아하면은 공룡 지식책만 보통 본다고 뭐라고 맞아요. 하시지만 네. 창작 동화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공룡을 연구하신 인물 이야기도 있어요. 진짜 그런 그렇네요. 식으로 그럼요. 그런 식으로 장르를 넓혀주시고 깊이 있는 독서로 발전을 시켜주시면 네. 누구나 다 아주 훌륭한 독자로 성장을 하죠. 아니 갑자기 공룡 말씀하셔서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 공룡의 이름 외우는 게 또 네. 일이잖아요. 그럼요. 뭐 트리케라톱스. 너무 대단해요. 그 근데 능력이. 그거는 너무 놀라운데 이 아이가 네. 정말 공룡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를 알고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룡 이름만 알지 뭐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싶으실 땐 공룡에 관련된 책을 쫙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나와요. 거기서 서점이나 도서관을 데려가서 한 10권쯤 꺼내놓고 이 중에서 뭘 보고 싶은지 고르라 그러면 정말 잘 골라내요. 네. 역시 책도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그럼요. 본인이 고르도록. 네. 나영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사춘기에 접어드는 소녀예요. 그쵸, 맞아요. 네. 10대 요즘 소녀, 10대. 되게 티격태격하고 조금 까칠해졌어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발달적인 특성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10대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관심 있는 건 친구 관계예요. 교실에서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좋은 친구를 유지할까? 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들을 성장 동화 같은 걸 좀 읽어주시면 이렇게 권해만 주셔도 스스로 되게 많이 잘 보게 되고 네. 또한 이제 나영이처럼 5학년, 4학년 이상 정도 된 아이들은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의 독서법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읽는 것 플러스 내가 어떤 책을 출판해내는 사람이라면 난 어떤 주제의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책을 네. 직접 만드는 그렇죠. 만드는 입장에서 나는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을까 하면은 갑자기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책이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도 좋고 또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 책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를 보기 너가 선생님이라면은 아이들 추천 도서 목록을 맨날 선생님들이 고르시는데 너는 어떤 책을 고르고 싶니? 어떤 책을 아이에게 추천하고 싶니? 네네. 이런 관점도 좋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밌는 건 친구한테 추천하게 되고 이 책은 별로예요.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그 독자의 위치를 되게 수준 높은 독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보게 하며 굉장히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된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거기서 어른 성취감.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럼요. 아이가 일단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네.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사춘기 아이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활용해봐야 되겠어요. 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여행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에 대한 소재로도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너무 네.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전에 뭐 관련된 정보나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요, 그냥 맛집 찾아요. 맛집. 맛집. 맞아요. 맛집 중요하죠. 되게 예,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맛집. 여행 가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책으로 보거나 꼭 네. 책이 아니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렇죠. 예,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그 어떤 특히 요즘에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역사 유적지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럼 네. 역사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뭐 건축물이나 그 대상에 대한 뭐 설명서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책 읽기를 힘들어하고 여행 갈 건데 무슨 꼭 책을 먼저 읽어야 돼 뭐 이런 부담을 갖거나 한다면 화보가 많은 책들이 있어요. 화보, 네. 그러니까 사진 자료들이 많은 거. 그래서 그 여행 가기 전에 사진 자료를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풍부히 하고 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사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데 그쵸.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크구나 하고 비교하는 것들 이렇게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뭘 보고 가는 건 굉장히 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오면 이제 어머님들 많이 원하잖아요. 뭔 좀 적어보지? 그런 거 좀 적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부담되게 하지 않는 네네. 선에서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좀 필요해요. 특히 이제 고학년 때는 좀 습관이 들면 참 좋죠. 근데 가서 여행은 참 즐거웠는데 뭔가 써놓은 건 빈약해. 맞아요. 참 좋았다. 약간 보람이 없어요. 너무 좋았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대 아이도 도와줄 수 있고 이제 부모님의 실망도 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진 가서 네. 찍었던 네, 사진을 네. 보면서 기억나는 대로 쓰게 하는 거예요. 역시 네. 사진이 있으면 예. 아무래도 얘기할 거리들이 좀 그럼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네. 방법을 쓰면 서로 편하죠. 예. 사진. 그런 네. 방법을 쓰면 조금 되는군요. 보태서 말씀드리면 네네. 요즘 포토북 만드는 데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만 쓰면 그게 이제 딱 하나의 그 완성된 사진 여행책이 되어서 집으로 딱 오게 되어 있어요. 오, 네. 그걸 보는 아이들의 만족감과 성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방식을 꼭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그 뭐 여행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박물관 같은 데 갈 때 박물관.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거기 가면 뭐가 보인다는 게 인터넷으로만 봐도 나와요. 그러면 네. 그 작품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사진으로 딱 보여주고 오늘의 미션이야. 네. 우리는 오늘 여기를 가면 아. 이거를 미션 누가 좋아요. 먼저 찾는 거야. 맞아요. 이거를 딱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맞아요. 박물관 가봤자 다리도 엄청 아플 그쵸. 거고 3시간, 4시간 걸어다녀도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책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책에 좀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책 읽기의 효과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책을 읽을 때 과연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죠. 책에 푹 빠지면 뇌도 반짝반짝 반응한다. 책 읽기로 일어나는 뇌의 변화, OX로 알아볼까요? 하나,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향상된다. 항상 되죠. 저거. 당연히 그럴 것 항상 같아요. 되죠. 네. 8세에서 9세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책을 읽게 하고 뇌파 반응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베타파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1.8배나 더 1.8 활성화됐다는 배나. 사실. 거의 2배 가까이 모든 높은 학습에 거예요. 기초가 되는 집중력. 책 읽는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책을 그렇죠. 많이 읽으면 학습 집중력도 영양제 먹는 것보다 커진다는 낫겠어요. 말이죠. 그러네요. 오, 진짜. 두뇌 영양제. 직접 읽어야 효과가 있다. 당연하죠. X. 직접 읽어야 되는 거 미국 신시내티 어린이전문의 존 휴튼 박사팀은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에게 부모가 동화책을 읽어주게 하고 뇌의 변화를 읽어줘도. 관찰했는데요. 청각과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이 활성화되었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따뜻한 목소리로 하루 15분 네. 꼭 읽어주세요. 하루 15분. 하루 셋. 15분. 독서는 뇌를 효율적으로 만든다. 당연하죠. 5. 독서를 하면 뇌의 두정엽, 축두엽, 전두엽, 그리고 우측 소뇌까지 뇌 기능 전체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때 더 효율적인 경로로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독서를 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로를 밟기 때문에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사실. 어때요? 책 읽기의 효과. 이제 확실히 하셨죠? 저런. 아니 우리는 책을 막 집중해서 보는 아이를 보면 아 집중력이 좋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 해서 그 집중력이 더욱더 키워지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네, 있었던 네, 거네요. 네. 그리고 게임하면서 막 집중하는 것과 책을 읽는 집중력하고는 완전 다른 건가 봐요. 저는 그 게임하면서 집중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을 뺏겼다. 정신줄을 놨다. 몰랐다. 네.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내 뇌를 쓰는 게 아니라, 넋을 놓고 정신을 뺏긴 그렇네요. 거라고. 진짜 그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내 뇌를 주관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 네.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아까 보니까 아이가 직접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고 그럼요. 네. 또 이게 사실은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매일 읽어주는 게 어렵죠. 네. 네. 아니, 그 15분밖에 안 된다고, 15분만 해도 뭐,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15분 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네, 아빠는요? 네. 아빠도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아빠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월수금은 엄마, 화목은 아빠. 아,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5분을 날마다 읽어주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네네. 건데요. 한번 읽어주실 때 그 스마트폰에 요즘 녹음 기능이 바로 있잖아요. 있죠, 녹음기를 있죠. 틀고 읽어주세요. 그래서요? 아. 그래서요, 읽어주기 힘드신 날은 그것만 틀어주시면 돼요. 아. 자, 근데 이게 보통 녹음되어서 나오는 제품화된 이 들려주기 책도 있죠. 있지만. 네, 막 음악도 나오고 막. 그쵸. 예. 그것보다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그 목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게다가 읽다 보면 서로 또 얘기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녹음된 그 이야기를 다시 고스란히 들으면 정말 책을 다시 읽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네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애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정서적으로도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오늘 이 화면을 보고도 내가 정말 아이한테 책을 좀 읽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안 드신다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선물을 줄 수 있는지 책 읽기의 즐거움과 습관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부터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해요. 이제는 또 우리가 연령별로 책 읽는데 어떻게 목표를 또 주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령별로 목표는 이제 유치원 때까지 유아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고학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아들의 경우는 책 읽기는 재미있어. 그래서 늘 하고 싶어. 아. 네, 그러니까 보는 거죠. 책 진짜 습관을 읽기라기보다. 들이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일종의 놀이 독서죠. 그러면 이제 놀이라는 건 어때요? 좀 거기 빠져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책 읽어?가 아니라 책 읽자. 그래 좋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읽어주시는 거. 그래서 조금 아까 읽어주기 나왔는데 읽어주기를 통해서 듣기 능력도 많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은 그게 참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읽기가 흥미로워를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읽기 습관이 이제 몸에 배는 시기예요. 완연하게. 근데 너 학교 들어갔으니까 좀 어려운 책을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림이 많은 이야기책, 그림이 많은 지식 정보책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 정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 그게 네네. 필요하고요.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책을 푹푹 빠져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읽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하고 관련이 돼, 뭐 어떤 교과목하고 관련이 돼 해서 읽을 수 있는 지식책이 있는가 하면 장편 동화를 본격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야기에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네. 점검하셔야 되는 거는 네. 우리 아이가 책 읽을 시간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정도에 가슴이 이제 좀 찔리는 얘기네요. 학원은 너무 많이 다녀요. 네, 장편 동화 읽으려면 시간이 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엄마들은 그럼 이러잖아요. 잠 좀 덜 자고 책 읽고 자. 아니면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학교를 가. 이런 나쁘다. 나쁘다. 엄마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결국은 그런 거죠. 아이 입장에서 책을 읽으라는 게 또 다른 숙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책까지 읽으래? 라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일 텐데요. 그렇다면 책을 고를 때는 또 우리가 그 연령대별로 좀 집중을 하고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서 골라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연령대별로 이제 고르는 게 필요한데 이건 우리 네. 선생님께서 잘 아이고, 말씀해 주실 것 네, 역시 같아요. 연령대별로 이제 책을 시기적절하게 골라줄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아들은 이제 3세 이전의 아이와 4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좀 나뉘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2, 3세 무렵까지는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나 많은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때부터 우리 막 전지 들여놓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근데 거군요. 이런데 홈쇼핑 같은데 막 하면은 네, 사 그러고 네. 100번. 좋은 아빠 사 막 이러는데 네,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네. 있는데 이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책 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여러 가지 아빠가 책을 솔직히. 엄마나 아빠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스테디셀러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책 보는 안목이 높아져요. 그러면 높아진 그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책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책 보는 안목을 기르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 전까지 가장 좋은 책이 뭐예요? 그러면 단연 옛 이야기 책이에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네. 전래동화라고 하는 한 가지 더는 정서가 아름다운 우리 그림책. 이 두 가지 효과는 뭐냐면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권선징악, 효, 우애, 네, 뭐 근면, 그렇죠. 성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과 관련되는 주제들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죠. 그다음에 이제 정서가 아름다운 그림책을 가지고는 아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네네.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여전히 그림책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읽기 흥미를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책을 보여주는데 요때 이제 그동안 꾸준히 읽어왔던 아이들, 네. 그 독서 습관이 몸에 밴 아이들은 이제 줄글책, 글밥이 좀 많은 책으로 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와 이제 책을 별로 보지 않았던 아이와의 차이를 좀 두셔야 되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네. 이제 너 학교 들어갔으니까 혼자 책 읽어. 그쵸. 너 글자 아니까 이제 혼자 책 읽어. 네네. 그러다 보면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읽기 흥미가 떨어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러니까 뭐 만화책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상력이 부족해진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림 없는 책을 사줘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그렇지 거죠. 않죠. 그림책, 그림이 많은 책들은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시각적인 자료가 풍부하잖아요. 이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이미지를 많이 확보한 아이들이 향후에 우리가 왜 줄글책을 볼 때 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훨씬 더 다양한 상상을 오히려 하게 훨씬 되는 더 것 좋은 같아요. 거네요. 이미지도 많이 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진. 많이 그렇네요. 봐야죠. 예. 아니 지금 바로 질문이 나왔던 게 아빠가 읽어주는 책이 뇌 발달에 더 도움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어떤가요? 도움이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빠의 음성톤과 엄마의 음성톤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가 좀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중저음의 멋진 톤으로 읽어주면 이게 정말로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읽어줬어라고 느낄 때 뭔가 더 가슴 깊이 단단해지는 그런 정서감을 느낄 그리고 수가 있어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빠 파워, 아빠 효과가 강력하다는 걸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어줘야 네. 아니 갑자기 김동석 씨가 월수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힘들어지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 기능을. 지금 네. 와이프가 보고 있을 텐데 들었지? 거기서 배우고 왔지? 이러면 저한테 다 떠넘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배우고도 네.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한테 꼭 말씀하세요. 아빠가 읽어주는 책이 또 진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투표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질문 우리 아이 고치고 싶은 독서 습관은이었죠. 자, 1, 2, 3, 4번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투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표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가장 많이 선택하신 게 좋아하는 책만 계속 읽는다였어요. 네, 역시 좋아하는 김동성 씨도 좀 비슷한 고민을 네,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만화책을 읽는 경우도 있었고요. 끝까지 읽지 않고 눈으로만 대강 보는 이런 아이들도 다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 얘기를 더 풀어서 하기 전에 아까 책 고르는데 고학년 얘기를 저희가 쏙 빠뜨려가지고요. 어머님들 고학년 어머님이 또 항의하실까봐. 네, 네. 고학년은 어떻게 하면 네, 될까요? 고학년 전에 저기 3, 4학년 아이들한테 딱 필요한 게 생활동화거든요. 네네. 이제 아까 이제 마빈이 얘기할 때 네. 이거 뒤에서 얘기하려고 뺐는데 그 시기 때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들이 되게 많아요. 사회적 갈등. 예, 네. 친구하고 싸웠다, 뭐 좀 거짓말을 했다.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 또래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생활동화는. 그리고 나랑 비슷한 일을 겪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또 걔네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배우고 우선은 또 재밌어요. 그래서 다소 좀 길어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또 생활동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좋고요. 고학년들은 제일 좋은 책이 뭐예요? 그러면 인물 이야기 책이나 역사책인데 인물 이야기를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막 위인전 위인전. 뭐 이런 거. 봐야죠. 네, 꼭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위인전이고요. 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극과 왜 이렇게 극이네요. 공감이 되지? 왜냐하면 너무 일찍 보니까 네네. 예, 머릿속으로 표상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일찍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네.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때문에 보여줘도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 같은 경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렇죠.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 이야기 책도 많거든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이 이야기 책을 통해서 진로 탐색도 같이 얻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권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혹시 찾아보면 김동성 씨 저는 아직 위인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김연아 선수도 있습니다. 있죠. 네, 막 있어요.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네, 스포츠 스타들도 맞아요. 요즘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언제 한번 또 기대해 볼게요. 출판사에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